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올라온 댓글을 모아 답변해드린 댓글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올라온 댓글 중에서 답변이 꼭 필요한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온 댓글을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첫 번째 댓글 김명숙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역학에 관심이 많아 선생님의 강의를 수없이 보고 되새기며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본명 신유년 병수롤 임술일 신해시 현침살이 3개이고 개강 100호가 있어 역학 활이름에 종사하면 좋을런지요. 인병충이 있고 약해진 병화에 병신 합수가 되고 신유술 금이 되어 금물로만 되어 있는 이형계인 사주인지요. 혹여 천간지지에 일간의 크간은 토국수가 성립되어 합이 성립되지 않아 이형계에 해당되지 않은지, 성립이 된다면 용신이 금수이고 일반격이라면 반대로 기신이 금수인지 도무지 힘이 듭니다. 정격은 일간이 고리무원인 줄 알았는데 위에 무속인사주 산상격 종격이라 하셔서 영상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더욱 어렵습니다. 정중히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이런 사연 주셨네요. 본인이 활이나 역학에 종사하면 좋을지 아니면 본인 사주가 종격사주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요게 질문 주신 분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신유년 병신월 임술일 신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본인이 큰 물로 태어나셨는데 신월에 태어났어요. 신월에 가을에. 그래서 등령했고 사주에 내편은 금, 쇠하고 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쇠는 요 신금, 유금, 신금 요렇게 돼 있고 또 같은 물은 해수 요렇게 했네요. 남해편은 술토하고 병화가 있어서 상당히 신강해진 사주인데 이 사주가 과연 종이 되는 얘기죠. 요 병화하고 술토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안 되는 건데 이 병화의 형태를 보자고. 이 병화는 이게 병신 합수가 되느냐부터 보자고요. 이 병화는 때감이 없어요. 때감이 있어야 활활 타오르고, 또 아니면 같은 불이라도 좀 있으면은 도움을 좀 받을 텐데 주위에 아무리 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또 인병충까지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이 상당히 갈 곳을 잃었네요. 거의 내 편이 없다 보니까 큰 불이지만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금이 꼬대기면은 이 어차피 병신 합수가 되면 수는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쇠는 물을 생하기 때문에 물로 변해도 소용이 없는데 불은 입장이 트이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주의 형상을 보니까 사주의 쇠하고 물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하고 합을 해가지고 나도 물로 변해가지고 세력이 강한 물하고 한 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병화로 현재 남아 있으면은 본인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서 기꺼이 병실 합수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병화는 없어지고 물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술토. 요게 또 변수다는 얘기죠. 토국수를 하냐는 얘기죠. 토국수 못합니다. 보면은 쇠를 생하고 또 쇠를 생하다 보니까 신유술 방합이죠. 방합이 되어서 쇠로 변해가지고 어차피 변하지 않더라도 쇠기운이 강하니까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이 흙은 물을 극하지 않고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이 또 방합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두 개의 방해꾼이 없어서 금, 쇠하고 물로 된 이행격이 성립이 됩니다. 이행격이요. 발음이 좀 세네요. 그래서 운을 물하고 쇠로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기신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활이나 역학을 하면 어떠냐? 좋죠. 신유술 이
쇠 국을 잃었다는 것은 인성국이죠. 인성국이라는 것은 학문 한 가지로 집중하면은 큰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은 바로 학문이라는 얘기죠. 학문. 역학도 학문. 그래서 학문을 하시면 좋고, 이 사주가 재물을 따라간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역학 아주 잘 맞습니다. 술의 천문도 좀 있고 괴강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상당히 강한 사주예요. 강한 사주가 좀 남을 위해서 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 기가 강하신 분은 설. 이렇게 활인업으로 역학으로 인해서 남에게 좋은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학 아주 잘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궁금증은 해소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IJ리님, 자주 댓글 올려주신 분이죠. 강의 감사합니다. 건명, 계묘, 기미, 갑인, 을의 경우 지지, 해묘미, 삼합으로 목기운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여 사업은 가능하나 관제수가 많다고 통변해도 될까요? 하면 될까요? 그리고 금년 무술년에는 재성인 토운이 들어와 사업운이 있고 용신은 화토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나무와 재성인 흙이 전쟁을 하고 있는 형상이니 사업은 불리합니다. 사주에 관성이 없으니 관제 주의해야 되고요. 이분은 운에서 불을 만나야 재성인 흙과 나무가 전쟁에서 화해를 해주니 좋습니다. 무술년 나무와 재성의 전쟁이니 손재운입니다. 용신은 임목 지장간의 병화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성인 토운이 지지 밑토는 삼합으로 변하고 기토만 있어 강한 목기운을 설계하여 호운으로 봤는데 잘못 보신가요? 잘못 본 것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자, 글로 보면은 잘 모르니까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주가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나무 기운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무를 돕는 물 기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는데, 이분 IJ리님이 설명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해묘미 이 삼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목기운이 더 강해졌고 이 흙이 하나가 나무로 변했기 때문에 기토 하나가 이 많은 나무를 갖다 설기시켜 주니까 좋지 않느냐 이거든요. 그리고 운에서 무술년이 오면은 제왕 신앙이 돼 가지고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신앙 제왕하다 보니까 사업은 괜찮고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관제에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이에요. 자, 일단 사주에 쇠가 없으니까, 쇠가 오면은 나무하고 또 전쟁되다 보니까 관제수 조심해야 되고, 이 사주는 해묘미 목국 전에 인해 한목, 그냥 수생목을 받아줘 나무가 강해지기 때문에 구태여 해묘미 목국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상당히 강하고, 김이 이게 흙기운이 강하니까 신앙 제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나무가 이 흙을 운을 볼 때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를 볼 때 나무하고 흙하고, 흙이 현재는 인중에 무토도 있고 해중에 무토도 있다는 얘기예요. 흙도 제법 있는데 흙기운이 많고 본인도 나무도 강하니까 이게 제압이 되니까는 제왕신앙으로 해서 사업이 괜찮다. 아니죠. 이렇게 두 오행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하고 흙하고. 나무는 목국토 하니까 흙이 당하는 입장이지만 이 흙이 어느 정도 힘이 강하면 그냥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살아남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나무는 얘를 계속 극하다 보면 나무도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운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주 내에도 이런 어느 그 두 오행이 대립에 있으면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불이에요. 인중의 병화. 큰 불이 중간에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이어줘야 군비쟁제가 안 일어나지, 운에서 흙이 온다던가 그러면은 또 이 흙이 강해지니까 이 강한 쇠하고 나무하고 전쟁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운에서
반드시 불을 만나야 화해가 되고 흙이 오면은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 두 세력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는 화해를 시켜주는 식상이 없으면은 그만큼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왕 신앙만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요거는 군비쟁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꼭 군비쟁제라기보다도 남의 나하고 흑인 제하고 전쟁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에서 예를 들어서 식상을 만나면 좋을 텐데 이번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을축 요렇게 흘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운기가 불을 못 만나니까 식상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분은 사업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술년 운에서 오면은 재가 강해지니까 강한 사주에 재도 강해지니까 제왕신앙이 더 커져가지고 운이 좋다? 아니에요. 재도 강해지고 나도 강하니까 또 전쟁이 더 재가 그냥 안 당하고 한번 남하고 붙으자는 운이기 때문에 재하고 나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재물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런 운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기운, 운에서는 용신이고 희신이고 모두 불을 받아야 좋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 댓글도 아이제리님이 제가 그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사주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또 댓글을 달아줬어요. 원국의 재성이 강하여 신강, 재강해도 군비쟁제라 할 수 있는가요? 군비쟁제가 안 되더라도 같은 나하고 재성이 둘 다 강하기 때문에 서로 세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간에 식상이 않게 되면은 둘이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재물하고 나하고 전쟁을 하면은 다툼이 있으면은 그게 재물굴곡이 된다는 얘기예요. 꼭 군비쟁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명, 기사, 갑술, 기미, 의뢰의 경우 일간 기토가 비겁이 많아 신강하여 군비쟁제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은 사주를 보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요 사주를 말한다는 얘기죠. 기토가 수월에 태어났고 사주에 내편인 흙이 상당히 많죠. 흙도 많고 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도 불한테 던져줘가지고 간접적으로 내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뭐 굳이 갑기 합토를 안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신강한 사주인데 이 호수같이 큰 물이 있어요. 큰 물. 그래서 이게 큰 물이지만은 이렇게 비겁이 많다 보니까 군비쟁제 아니냐는 얘기죠.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군비쟁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호수같이 큰 물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신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를 갖다가 흙이 가두려고 하지만은 그냥 갇히지는 않겠다고 큰 물이 버티다 보면은 서로 전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오행이 내가 신강하더라도 어떤 상대방 오행이 내가 극한 오행이 힘이 강해버리면은 그냥 당하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운에서 쇠를 받아야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져 가지고 화해가 되는 거지. 요 사주도 군비쟁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군비쟁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재하고 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쇠가 중간에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사주를 볼 때는 중간에 식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성하고 연결을 해주는 사주는 군비쟁제를 면하지만은 요런 게 없다 보면은 군비쟁제 또는 재하고 나고 전제. 아무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운에서 식상이 들어와가지고 화해시켜주기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재물굴곡이 전쟁을 하는데 좋을 일이 없잖아요. 재물굴곡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요 사주는 군비쟁제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흙들이 서로 이 물을 갖다가 이 열기를 식혀주려고 서로 물을 차지하는 형상이다 보니까 목말라 있는 흙들이 다 차지하려다 보니까 군비쟁제가 일어납니다. 아셨죠? 아이제리님 이해 가신가요?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홍길수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40 이후 용신대운인데도 안 좋은가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댓글 올려주셨는데 이 사주를 보고 말씀을 하자고요. 이 사주인데 임진년 경술월 정해일 기우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이거는 감출 수 없는 운명에서 나온 그 아내덕 자식이 부담인 그 사주팔자인데 이 사주가 아주 최약사주죠. 최약사주. 열인 촛불이 술중에 정화, 해중에 간목은 젖어서 도움을 못 주니까 술중에 정화 하나가 기대고 있어서 최약사주인데, 기질은 경술 임진 괴강으로 인해서 기질은 강하지만 최약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기에서 불을 돕는 나무하고 불을 만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40대 이후에 이렇게 용신대운으로 가니까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나무 기운으로 땔감이 들어오니까 좋죠. 좋기는 좋은데 운기 대운을 보기 전에 이 사주 원판에 나타나는 것을 잘 기질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최약사주예요. 최약사주가 사업을 하면 상당히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왜? 경쟁이 많고 또 아랫사람도 건드려야 되고 또 여러 사람한테 또 비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쟁이 심한 데서 이 약한 사주가 밀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강한 사주도 또 자칫하면 나가 떨어진대. 그래서 사업에 상당히 불리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보다는 직장생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 좋은 기질을 타고났는데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쟁에서 자꾸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운에서 이렇게 힘빨을 보태주면은 좋지 않느냐. 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 종목을 못 찾고 가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운의, 대운도 중요하지만 세운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이렇게 약한 사주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거는 대운보다도 세운을 더 참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사업이라는 거는 환경 변화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굴곡이 심한데 더더욱 세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운이 좋다고 그래서 사업도 번창한다, 뭐 도와주면 되겠지만 세운에서 물이라든가 쇠를 만나면 이건 한 방에 기우뚱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강한 사주들은 한 방 맞아도 이렇게 금방 일어서지만 약한 사주들은 한 대 펀치 얻어 맞으면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운 믿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사주에 나와 있는 기질을 잘 봐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봐가지고 대운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대운에 상당히 유리하기는 유리하지만은 이런 약한 사주가 사업을 하게 되면 세운의 영향에 의해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기질적으로도 이 최약사주이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은 갑인 40대부터 좋아요. 좋지만은 이런 자기 종목을 제대로 못 갖고 가면 세운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오늘 댓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답변에 대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댓글 올려주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댓글 반드시 답변을 드리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 답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